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. 백평론가님, JTBC가 좀 깜짝 놀랄만하다 할까? 이런 보도를 23일 저녁에 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, 네.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처리를 할 것인가, 이게 관심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면한 최대의 고민거리가 네. 아니겠나, 이런 상황인데, 지금 대시가 보도한 것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,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이정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. 이 사람하고는 그 당시 뭐 주식 관리를 좀 했을 뿐이고,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연락이 끊긴 사람이다,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해왔는데, JTBC가 4년 전,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 뭐 한 달 정도의 그런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한 모양이에요. 네네.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이정호 씨 간에 뭐 일주일에 36차례까지 통화를 한 그런 기록이 있다, 뭐 이런 것을 지금 터뜨린 거죠. 네. 그러니까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6번 전화나 문자 연락을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, 이제 이게 저간의 사정을 보면 사실은 그 황희석, 이게 이제 비검사이면서 법무부 인권국장,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임명을 했던 사람이고, 경남 함안 사람이고, 서울법대 출신이에요. 이제 변호사도 미국에서 이제 그 변시를 합격을 했던 사람인데, 지금 이 황희석과 이제 그 최강욱 전 의원이죠. 공동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잇따라서 고발을 했죠. 두 사람이 한 거죠. 예, 이게 2020년 4월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, 이게 5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이 압박을 한 거거든요. 그런데 검찰로 봐서는 이 언론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이 나오니까 결국 수사를 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때 전후로 이 36번 전화나 문자 연락을 했는데, 그 중에 3분의 2가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전화를 이 이정호 블랙 인베스트펄 그 대표가 했다.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했다. 이런 걸 지금 보도를 한 거예요.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고발인의 수사가 되잖아요. 그러면 향후에 이 수사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이정호 대표는 지금 모두 1심, 2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. 유죄 받았죠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. 그래서 지금 계좌 관련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이정호 대표는 권오수 그 회장이 전화가 와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이 올 것이다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좀 답변을 해라라고 했는데, 결국 이렇게 검찰이 진술을 했어요.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를 한번 검토해달라 그래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에게 줘서 검토를 하게 했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언론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히 연루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대응을 논의한 게 아니냐,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하루에 뭐 많게는 9번까지 이렇게 통화를 할 정도면은 뭐 다른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? 그 주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책을 세울 것인가,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고 봐야죠.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, 지금은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이 됐지만,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JTBC가 통화 내역을 입수한 것은 한 달치지만,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뭔가 이정호 씨하고는 관계를 맺어왔다고 지금 여기에서는, 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정호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, 그때 잠깐 주식 몇 개 가지고 관리하고 한 거 외에는 없다, 뭐 이런 해명이
지금 무색하게 돼버리죠. 무색하게 됐다. 네.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한 달에 40분 정도 통화한 내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종호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연락할 방법이나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동안 이제 그런 잡아댔죠. 부분들이 전혀 지금 모른다. 이번에 모두 그 통화 내역이 드러나면서 모두 다 이 그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진술로 허위의 진술로 드러나 버린 거죠.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주 손모 씨가 원래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방조죄로 이제 방조죄로 유죄를 받으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전주 아니냐. 네, 똑같은 무슨 전주죠. 차이가 있느냐. 네. 그런 문제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권오수 회장과의 그 관련이 이제 있는 건데 예. 지금 그 김건희 여사하고 그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가 모두 합쳐서 23억 원의 이 이익을 낸 건 사실이에요. 어마어마한 이익을 네. 냈더라고. 근데 김건희 여사도 45억인가를 투자를 네. 했잖아요. 네. 이 손모 씨는 그보다 더 했더라고. 100억을 100억대. 빌려가지고 뭐 90억인가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최은순 씨하고 해갖고 23억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 사실 아닙니까? 주식으로 23억을 벌어버렸다. 이득을 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의혹이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전에는 검찰 측에서는 이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판결문을 봅시다. 아마 검찰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되면은 봤죠. 당연히 뭐 김건희 씨도 무혐의 무혐의 처분할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손모 씨의 경우는 완전히 그 전문 투자자이고 김건희 여사는 그냥 완전히 돈을 맡겨놓고 그렇죠. 맡겨놓고 계좌를 이제 맡겨놓고 해서 전혀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.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주가 조작이란가 그런 거 없이 내 돈 가지고 좀 잘 불려주세요 하고 맡겨놓았다는 시체 거. 말로 좀 튕겨주라.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전화 걸어서 얼마를 팔아라 뭐 이런 거 했다는 증거들이 관련한 증거들이 판결문까지. 이제 다 나왔고 또 판결문에는 그 수십 차례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과 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죠.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사람들이 모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지금 손모 씨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. 예. 그렇다고 하면 과연 검찰에서 이 부분의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구분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만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야권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죠. 그렇죠. 그러나 또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은 또 현 정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누가 되는 형태가 되는 그래서 사실 심은영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죄가 있으면은 누구든 간에 다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몇십 년씩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,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났던 게 아니고 예, 굉장히 그렇죠. 오래전에 예. 그 있었던 2009년도 아닙니까? 그래서 뭐 거의 뭐 10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 결혼도 사실은 지금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그런 어떤 범죄 혐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윤석열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뭐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게 그렇죠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특히 방조 행위라는 게 정범이 어떤 범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탈 행위를 용이하게
하도록 직간접적인 행위를 해주는 걸 네. 방조 행위라고. 무기를 하거나 네.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을 사실 가져가는 행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결국 방조죄 유죄 그 선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이번에 전주 전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도 미필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방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꼭 고의가 아니라도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부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최은순 그 어머니나 김건희 여사는 23억이라는 어떤 그 베네핏 이익이 지금 그 됐거든요.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특히 이번에 JTBC가 이런 통화 내역을 입수를 해갖고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검찰에서는 이미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와의 그 통화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또 심층이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야권이라든가 또 다른 그 고발이 접수된다라거나 이 수사에 혼선이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기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죄의 입증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. 예. 그래야만이 지금 현 그 전국이 좀 타게 되면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그 시기의 범죄 행위 혐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조율을 거치더라도 명확한 그런 조치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.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과거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김건희 여사는 전혀 득을 본 거에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. 윤석열 대통령도 그 대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23억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네.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수용하기가 좀 그렇죠. 어려운 부분이 잘 있지 알지도 못하고 않겠습니까? 전혀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범이나 공모관계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로 결국 뒤집어져 버리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좀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네.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백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좀, 명확히 네. 좀 해소할 수 네.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기를 그렇습니다.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네네.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